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그 저개발 국가 또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백신이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토병처럼 저개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유행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또다시 지금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예. 그 이제 주요한 백신 예를 들면 뭐 홍역이나 풍진이나 뭐 소아마비처럼 이제 그런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를 그 백신 예방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 약 40만 명 정도가 백신 예방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그 2000년에는 그게 한 9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든 거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서 그로 인한 사망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40만 명이 백신이 이미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폐렴 구분 백신 같은 경우를 보면 선진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거의 법정 예방 접종으로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는 폐렴 구분 백신을 법정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접종하고 있는 경우가 한 13%밖에 되지 않아서 여전히 큰 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서.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그 저개발 국가 또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백신이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BMJ 영국 의사협회 저널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11월 15일자 기준으로 그 백신을 이제 이미 그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을 여지가 있는 주요 그 제약 회사의 백신 생산량이 연간 생산량이 한 37억 회분쯤 되는데 그 37억 회분의 절반 이상을 그 소수의 선진국들이 지금 이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소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그 고소득 국가들에 의한 백신의 독점 이런 것들이 좀 조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제 여러 제약 회사들의 총 생산 가능 물량 2021년 말까지 아마 한 60억 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나 뭐 선진국이나 할 거 없이 대부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소득 국가가 일부 과도하게 백신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홍토병처럼 저개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유행하게 되면 유전자 변이의 가능성,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높은 전파력이나 또는 기존 백신의 효력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로 이제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팬데믹의 가능성이 모두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검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계속해서 걸러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격리하고 하는 등의 비용이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될 거고 그러면 그 수출과 해외의 교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를 움직여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비용 부담이 상당할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계속되니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위축, 또 방역의 비용, 치료의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국가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공동으로 풀어야 될 숙제이고 내가 백신을 맞으면 내가 코로나19에 안 걸리는 효과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이라고 하는 그 의료 기술 제품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맞는 게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전 국민의 60%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 소위 집단 면역이 생겨서 더 이상 코로나19가 생기더라도 그게 집단 감염으로 발전하지 않는 수준의 인구 집단 수준에서의 면역력을 갖는데, 그걸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의 60%가 집단 면역을 갖춰서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제 WHO가 그 인용한 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에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아서 코로나19를 잘 우리가 더 이상 그 유행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2011년 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뭐 미국, 영국, 캐나다, 우리나라, 독일 뭐 이런 그 주요 선진국 10개에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160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백신이라고 하는 게 상품으로 취급돼서는 안 되고 전 세계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게 공공성을 갖고 있고, 뭐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전 세계적인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돈을 내서 저개발 국가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나라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선진국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WHO가 하고 있는 백신 공동 보매 프로그램 같은 그 코백스 퍼실리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소득 국가에 이제 백신을 사서 공급해주는 역할, 또는 좀 싸게 공급해주는 역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선진국들이 좀 돈을 내고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같은 데서 돈을 대고 해서 이제 그 구매 물량을 20억 명분을 이제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0억 명분 중에서 한 10억 명분 정도가 저개발 국가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 저개발 국가 한 30억 명분 정도는 추가적으로 그 공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 해당 논문에 따르면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그 세계적으로 확보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 각 국가별로 백신의 이제 유통, 근데 이제 이게 콜드 체인이라고 하는 소위 냉장 유통 이 필요하고, 백신을 접종할 인력에 대한 교육, 백신 접종 후에 뭐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그 각국에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그 역량과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저개발 국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WHO나 이제 선진국가들에서 그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고, 각각의 국가들은 자기 스스로의 백신 이제 접종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도상 국가를 위해서 백신 구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백신의 뭐 유통, 접종, 뭐 사후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발도상 국가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그 팬데믹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좀 더 기여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